안녕하세요.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제가 시범 드로잉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영상에 이어서 홍익대학교 면접시험에서 이 그리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험과 동일하게 2020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다른 학생은 또 어떤 각도로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실제 면접 시간 36분에 맞춰서 어떻게 그림을 효과적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지도 제가 직접 드로잉을 시범 보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홍익대 출제 문제를 가지고 모의시험을 진행했고요. 아마존 자연파괴에 관한 이 공익 광고를 참고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비유를 담아 자유롭게 그리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이 그린 이 모의시험 본 그림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이 그린 거에 대한 설명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치료의 범위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떠올라서 유전자 조작 기술로 치료의 범위 이상으로 썼을 때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로 미래 세대에 주고 싶은 유전자를 구매하여 얼굴의 초상의 조합을 찾아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도 고를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미술이나 운동을 나타내는 카드를 아래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유전자 조작임을 드러내기 위해 왼쪽 아래에 DNA 모형을 그렸습니다. 요거가 되겠네요.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DNA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부의 수준에 따라 완벽한 인간이 혹은 허점이 있는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누구나 허점이 있는 게 자연스럽지만 수많은 완벽한 인간들 사이에서 허점이 있는 인간은 결국 무능하다는 취급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닌 유전자 조작으로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습을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에 비유하여 인간 소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그림으로 봐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사실 그 느낌이 조금 덜하긴 하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사가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유전자 조작으로 이렇게 고르고 아무것도 없는 인형에다가 이런 것들을 능력치를 배열을 하고, 그리고 옆에 이게 DNA를 이렇게 조작해서 함을 암시할 수 있는 DNA 게놈인가요, 이게? 게놈? 네, 이런 그 DNA 모형을 이제 나선형 구조를 표현을 했는데, 조금 우리 학생이 한 설명보다는 그림이, 조금 너무 이게 추상적인 느낌이라서 이게 전달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어떻게 고치면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똑같은 우리 친구의 설명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을 좀 재면서 실제 시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놈, 이 DNA 이런 거니까 저는 여기다 크게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선형 구조를 이 외곽에만 있는 나선형 구조를 가운데로 좀 크게 끌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 구조를 화면에 크게 배치를 하는 거죠. 화면에 크게 배치를. 네, 이쪽도 이렇게. 우리 DNA 구조는 우리 과학 시간에 다들 우리가 좀 보셨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꽈배기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렇게. 근데 이게 막상 그리려고 하면 또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우리 그 나사나 이런 이 꽈배기 형태로 이렇게 비틀어져 트위스트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써먹을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요 나선형 그리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좀 천천히 그려도 정확하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꼬여야겠네요. 꼬여서 반대로 들어갈 수 있게. 네, 대략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구조를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살짝 이제 명암을 좀 줘서 이렇게 꼬여져 있다는 느낌을 좀 강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다가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우개를 쓸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우개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할 부분 필요가 있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네, 3분이 지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DNA 그 계단이죠. 네, 계단, DNA 계단, 나사 이런 DNA의 연결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우개를 좀 지워주시면 앞과 뒤가 구분이 좀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DNA 계단을 앞에다 크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도 좀 마저 그려주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간은 다른 곳에서 또 우리가 세이브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잘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네, 대략 이렇게 꼬여져 있는 DNA 선이 완성이 됐어요. 네, 모형이 완성이 됐고,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둠을 넣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 여기다가 요 나선형, 요 계단 있죠? 요 막대기에다가 여기 보이는 게 눈이나 코, 입 같은 거를 제가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그린 거를 바탕으로 제가 현재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설명하고 그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왼쪽에 있는 그 눈, 코, 입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죠. 마치 이렇게 하니까 뭐 다시점화 같은 느낌도 들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입이 들어갈 자리인데 입이 들어갈 자리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입을 곧 여기다 붙인다 라는 느낌으로 이런 사진을 제가 하나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완성된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그려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이 그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사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화면 앞에다가 좀 큰 사진 하나를 배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여기도 여기 사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한번 사진 하나 배치를 해서 그림 그리는 붓이군요. 저게 붓과 운동선수의 다리인가요? 저게? 네, 뭐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건 사진 같은 거고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약간 공장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로봇 팔을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로봇 팔을. 이런 건 이제 지우셔야겠죠? 앞부분은 뒷부분과 차이를 주셔야 되니까 이걸 지우도록 하고요. 네. 뭔가 로봇 팔이 이걸 잡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관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사를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로봇 팔이 나오고 이것도 뭐 로봇 팔이 나와서 좀 잡아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시간이 지금 8분 20초 지났네요. 네. 빨리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네, 대략 뭐 이렇게 이것도 좀 로봇 팔을 하나 그려줘야겠군요. 네, 로봇 팔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로봇 팔이니까 조금 잘려서 좀 크게 그리는 또 괜찮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로봇 팔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친구가 표현했던 눈, 코, 입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눈 같은 거, 눈을 지금 이 친구가 눈을 그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예를 들면 눈을 이 두 개를 지금 그릴 건데 눈을 각각 다른 짝짝이로 좀 그려도 오히려 이런 데서는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의 눈을 아니면 여러 유전자를 조합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눈을 좀 각각 다른 모양으로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그려주고 이쪽에다는 조금 뭐 화장을 좀 진하게 한 약간 그런 좀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약간 찢어진 왼쪽 눈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게 일부러 좀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화장을 하고 아래 눈썹도 이렇게 좀 그려서 왼쪽 눈하고 좀 차별감이 들게. 자, 그럼 어때요? 이 두 눈이 좀 안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유전자 조작으로 각자 따로따로 보면 예쁜 눈이긴 한데 이거를 좀 안 어울리게 이렇게 매칭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긴 거 이제 여기다 이제 살짝 그림자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입체감이 날 수 있어요. 입체감이 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코가 그려져 있으니까 코를 하나 예쁘고 오똑한 코 하나를 예쁘고 오똑한 거 맞나요, 이거 지금?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 부분을 살짝 표현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같은 걸 여기다 살짝 넣어주시면 좋죠. 지금 11분 25초 지났네요. 자, 여기에는 이제 입술을 살짝 웃고 있는 입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볼게요. 치아도 가지런히 그리고 이렇게 네, 입술을 그리고 뭐 여기다가는 우리 지금 이렇게 그림하고 뭐 붓하고 공차는 뭐 발 같은 걸 그렸는데 여기다가는 뭐 튼튼한 종아리, 무릎, 허벅지 뭐 이런 느낌의 발을 좀 그려주고요. 무릎과 다리를 좀 그려주시고 이쪽에다가는 우리 미술의 상징인 뭐 붓, 네, 붓을 그려주시고 약간 뭐 화가 스타일의 뭐 이런 파레트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면 뭐 그림을 상징하는 뭐 느낌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려서 지금 손에 다 묻었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지금 지금 왼쪽 학생이 그렸던 것 같은 느낌을 좀 그려줬고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말하려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을 다듬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이렇게 다듬어서 내가 강조하려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쓰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유전자 조약으로 나온 뭐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저희가 좀 공간감이나 이런 것도 좀 없죠. 그래서 남은 지금 13분 지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1, 2분 정도 때 밑에다 약간의 배경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여러 눈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눈들이 있으니까 뭐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는 눈도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여러 눈 중에서 내가 이거를 뭐 골랐다, 어떤 눈에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배경에다가 이런 눈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더 넣어줘도 공간감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입술 사진 뒤에다가 다른 여러 입술을 좀 더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도 이 사람 말고 다른 이게 좀 방향이 좀 이상하네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이 유전자 조작을 뭐 유전자 합성을 해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뭔가 이런 DNA 고리들을 주변에 살짝 그려주시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유전 조작을 해서 뭐 태어나려고 하는구나, 내지는 유전자 조작을 시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이런 나선형들을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사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번엔 팔? 네, 알통이 나와 있는 뭐 팔 같은 거를 그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나요? 잠깐만요. 여기 명암을 조금만 넣고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30초만. 네, 됐습니다. 16분 1초 됐네요. 16분 1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서 보시는 우리 옆에 있는 그림의 이 친구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사람들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제가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왼쪽에 있는 이 DNA, 이 고리를 오히려 주제 부분으로 좀 강조를 하고 이념은 빼고 이 DNA 고리에다가 직접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사람을 완성해 간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면 좀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좀 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익대학교 면접시험에서는 이 그림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게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그리고 또 함축적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들을 좀 되게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밖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손에 더러운 게 묻어가지고 여기가 좀 지저분하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괜찮은 평가가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오늘 요 그림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직접 그리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총 16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우리가 36분의 시간을 주니까 지금 16분을 했으니까 20분 남잖아요. 그죠? 20분이 남는데 20분 동안에는 뭐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썼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26분, 10분 정도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면 총 26분 만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분의 시간을 썼고 나머지 지금 10분이 남죠. 10분은 감상 문제, 문제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감상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홍익대 면접시험에서 이 그리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 좀 자세히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보여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그리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제라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다양한 각도, 다양한 가치관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표현하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는 미대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젠 미술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 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